많은 투자자분들이 약식 판결로 끝날 것을 예상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CEO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에만 끝이 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2023년 상반기에 끝이 나게 되면 XRP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송 마무리가 되면 매크로 경제가 쉽지 않더라도 XRP가 크립토 마켓의 멱살을 부여잡고 전반적인 미니 불장을 연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확실한 크립토 마켓의 명확성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2018년의 전 고점이었던 4,950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전 자산시장 중 유일하게 크립토 마켓만 대환장 파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추워지는데 이러한 추위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찾아온 것일까요?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2% 상승한 19,0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40% 상승한 1,28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2.11% 하락한 0.48달러, 8위의 에이다는 0.37% 하락한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8%, 1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4%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더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안타깝게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가 마침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간 거품이라고 했던 전문가들도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매크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2023년을 경기 침체의 해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고 유지를 하든 인상을 하든 그 어느 시점부터 시장에 자금이 다시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을 두렵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 역시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죠. 지난 연휴 동안도 빠지기도 참 많이 빠졌는데 과연 이러한 장에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인은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하며 매크로 경제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스노우폭스의 회장인 김승호 회장님의 경우는 본인이 경제에 일주일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투자는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뒤처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절대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쉽지 않은 모습 속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용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현물거래소 비트코인 고래 물량 유입 증가, 매도 압력 가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겸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아브람 차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현물거래소에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발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다. 고래들은 더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그는 현물거래소 비트코인 유입량 증가는 다른 지갑으로의 이체 가능성도 있지만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요즘 가격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대비 50배 이상 높은 가격대인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아크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10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 전망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의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볼 때 디지털 저장소, 결제 네트워크, 보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이면서 비주권적이고 검열에 저항하는 화폐, 중앙은행 및 법정화폐와 경쟁하는 화폐이다. 게다가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을 물리적 세계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전통 자산으로부터 독립된 자산이 되고 있다. 향후 다방면에서 사용될 사례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100만 달러라는 가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기간적인 측면 다음 불장의 시기로 예상되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적어도 30에서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립토 마켓에 강력한 호재로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인데요.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작은 차이 하나가 엄청난 자금의 유입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물 ETF에 대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계속되는 SEC의 ETF 거부에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법무 대리인의 경우는 도널드 B. 베를지 주니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유능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말하는 SEC의 소송의 근거는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요청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유 없이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한다는 점을 등을 들었는데요.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당시에 선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새로운 언급을 하였는데 다시 한번 SEC의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SEC GBTC에서 ETF 전환 거부, 차별적 취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화요일 미 항소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서 SEC의 이러한 거부 논리는 결함이 있고 변덕스러우며 차별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동일한 가격에 기초하고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이를 임의로 다르게 취급한다. 또한 SEC의 하위 테스트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잠재적인 사기 및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유독 현물 비트코인 ETF에만 이러한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 및 조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SEC는 11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그레이스케일은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거부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를 반려하면서 지속적으로 SEC가 하는 말은 4년 전, 5년 전부터 동일합니다. 바로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이미 여러 ETF들이 신청 반려를 거치면서 충족한 지는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SEC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현물 ETF를 반려시키는 것일까요? SEC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즉 국가기관입니다. 이 중에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아 놓았죠. 그런 SEC가 세상의 여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데 과연 SEC가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이점을 SEC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이는 생각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바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봐라, 우리가 현물 비트코인 ETF만 승인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텐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추가 성장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관할권을 명확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모습들을 보게 되면 SEC는 CFTC와 시장의 관할권적인 측면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현물 ETF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시점은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는 시점, 관할권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SE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블록체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플레어 네트워크의 기대감으로 순항을 하고 있던 XRP의 가격 상황이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 엄청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번 연도 약식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오늘 하나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SEC와의 소송 2023년 상반기 해결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를 통해 SEC와의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올해 11월 중순에는 판사 앞에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판사는 개개인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낙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3에서 4개월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물론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약식 판결을 끝날 것을 예상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CEO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에만 끝이 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2023년 상반기에 끝이 나게 되면 XRP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송 마무리가 되면 매크로 경제가 쉽지 않아도
XRP가 크립토 마켓 멱살을 부여잡고 전반적인 미니 불장을 연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확실한 크립토 마켓의 명확성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2018년의 전 고점이었던 4,950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전 자산시장 중 유일하게 크립토 마켓만 대환장 파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XRP 투자자 분들은 이제 힘들게 한 만큼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그동안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장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참 쉽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매크로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이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코인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7년 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국내에 그나마 잘 나가는 거래소가 빗썸이었는데요. 이 빗썸에 10개도 되지 않는 코인이 상장되어 있었는데 가끔 신규 코인이라도 상장하는 날에는 에어드랍도 많았었고 덕분에 가입만 해도 소소하게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사면은 거의 다 올랐고 그때가 작년보다 오히려 코인의 황금기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코인 역사는 참 짧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까지 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립토 마켓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 이후 별로 그렇다 할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이제 첫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코인의 급격한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세계 경제는 그간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죠. 코인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18년을 생각해 보자면 상당히 많은 투자자 분들이 물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탔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비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 이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긴 침체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상당수의 투자자 분들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암호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치부하며 쳐다보기도 싫다고 코인 앱을 지워버리게 되는데요.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에게 하락과 침체 그리고 언제 다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라도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보처럼 시간을 낭비하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해지 수단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이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다시금 시장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시장의 하락 속에 현재 70% 이상의 투자자 분들이 시장을 떠나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립토 마켓에 대한 컨텐츠의 업로드 속도도 상당한 수로 줄어들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보게 되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가 투자의 적기임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다고 할 때 꿀단지라고 할 때는 투자의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도박과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현 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